실제는 이제 위협한 점을 보면 공공, 그다음 민간 중에는 여러 분야별로 보면 이 관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수치에 있고요. 또한 이제 중소사업자 또 뭐 우리 공공기관도 규모가 작은 또 지방 일선 기관들에서는 수준 차이가 굉장히 큰으로 나타나는 게 총평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개선 방향 쪽에서는 물론 이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만 워낙 법이 까다롭고 기준이나 절차가 많다 보니까 국민들뿐만 아니라 업무 담당자들이 상당히 피로감이 누적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특히 그리고 실제는 이제 개인정보 업무는 담당자들이 제대로 된 근무성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일선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민간에서 업계에서도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걸 같이 한번 보시면요, 글자가 좀 작긴 합니다만 숫자를 같이 보시면 공공IPM 같은 경우는 지금 2013년 들어서 상당히 보급 현황을 보시면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65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올 2월부터 망법에 따라 주민번호가 수집 안 되고 또 저희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이 되다 보니까 최근 IPM 보급뿐만 아니라 발급 이용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서 지금 공공 IPM, 민간 IPM 합치면 이용 건수가 1,300만 건 정도 IPM 건수가 늘어나서 주민번호를 쓰지 않으면 그 움직임이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좀 늘어날 거가 있는데 상당히 그 인식 면에서는 권리를 수정하는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선진 국민 같아요. 보시면 2010년 정도에 5만 건에 불과하던 그 개인정보 침해 신고 상담 건수가 작년에 16만 건 정도 나왔고요. 올해도 지금 이게 지금 7월 말 기준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10만 건이 넘었으니까 연말까지는 한 20만 건 정도 될 거라고 보여져서 상당히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반응한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사이트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 모니터링 숫자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노출 비율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죠. 업무 담당자의 부주의라든지 민원인들의 또 실수 느낌, 홈페이지 설계 오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비율적으로 업무 담당자의 부주의가 80% 정도 됩니다. 실제 이제 물론 이제 시스템 하시는 분들은 인식을 하지만 각 부서의 업무 담당자들이 실수로 뭐 첨부 파일을 올린다든지 개인정보를 잘못하든지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요인들이 한 80% 되는데 그동안 상당히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이제 0.03%까지 줄어들어서 주로 민원인의 실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노력이 좀 되어지고 있다 자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그 공공기관 수능진단 188개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지방공기관 수능진단 결과를 보시면 뭐 대체적으로는 중앙부처가 좀 낮고 지방공기관이 못한데요. 이거를 이제 항목별로 좀 나눠서 보면 그 여기 보시다시피 세 번째가 위탁관리 부분입니다. 위탁관리 부분이 현장에서는 가장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법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워낙 위탁 업체에서 용역업체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언급량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벌칙이나 규정사항이 강하게 되어 있죠. 특히나 그 수탁사의 직원을 여러분들이 직원으로 본다고 그렇게 되어 있듯이 상당히 책임 처벌과 관련해서는 특이조항이 있을 정도로 위탁 관련된 조항들이 많고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위탁을 주고 나면 내 손을 떠났다, 내 얘기 아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실제 여러 가지 위탁에 따른 조치사항들, 문서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계약서를 그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남긴다든지 여러 가지 교육하고 관리 감독하고 위탁사항 홈페이지 보호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지켜주는 것이 일선기관에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합동조검단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재작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유출 사고라든지 침해 사고를 나가보면 대부분 이렇게 위탁 업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이 제일 밑에 부분을 보시면 정보 서비스 시스템 감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접근 권한 접속 기록 관리하고 그걸 수시로 주기적 점검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이런 시스템 감사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무 담당자든 여러분이 또 서로가 놓치게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한다는 걸 업무 담당자는 알릴 필요도 있고 업무 담당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그런 감사 활동을 하셔야지만 조직 전반적으로 전산적으로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실태 조사 결과를 좀 보시면요. 우선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지도 아까 6,500개 샘플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프로세스를 해보니까 이게 2012년 3월에 33% 정도 나왔습니다. 보호에 대한 인식이. 근데 2012년 9월에 66% 정도 나왔고요. 2013년 7월에 조사한 게 따르면 91.2%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목적의 이용 제한 규정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되게 범죄에 가까우기도 한데 저런 부분에 대한 규정 준수율은 우리 사업자나 기관에서도 상당히 97% 정도까지 이런 정도로 굉장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구체적인 관리적 조치, 기술적 보호 조치에 관련해서는 이 분야별로 공공기관, 금융, 보건, 정보통신 분야별로 보면 상당히 좀 편차가 많은 편이고요. 다행히 이제 공공기관들은 상당히 관리적 보호 조치 중심으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들, 이 협단체라든지 사교육, 유통, 소도매 쪽은 상당히 취약한 강도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전문가들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좀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좀 평가하시기를 여기 보시면 인력 확충이나 전문성 강화 부분이 미흡하다.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5점 만점에 전체적인 평균이 3.7인데 결론적으로 크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인력 확충이나 전문성 강화 관련된 부분은 문제가 있다.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저희가 아마 영역평가도 여러분들 사실 많이 진행하셨겠지만 최근에 결과를 평가해보고 판단을 해봐도 영역평가 기관에 있는 사람도 문제고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도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실제 원래 제도 취지대로 안 들어가고 현장에 수고량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처럼 실제 개별 기관이나 담당하시면서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함에 있어서 저한테 에러를 겪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기반 구축 지원 관련해서도 상당히 기술적으로라든지 연구기관들이 진전된 게 없다. 그런 평가들을 많이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자율규제 관련해서도 스스로 법을 지켜나가는 노력들도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같이 아까 보셨던 내용 이건 침해 신고는 이제 건수뿐만 아니라 유형별로도 상당히 다양하게 이게 우리가 조금 주의하지 않으면 당장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에 이제 개인정보 합동점검단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침해 신고가 들어오고 유출 사고가 나면 현장 점검 나가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 건수를 보시면 1000건 정도, 1년 반 동안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게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당장 현실로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챙겨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보셨고요. 글로 그냥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식들은 상당히 좀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정부적인 그 정책 틀도 좀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싶은 게 사실 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하나의 정책 영역, 하나의 도메인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검정부적으로는 기본 계획을 3년차 계획을 만들고 연도별로는 각 부처들은 시행 계획을 만들고 그래서 예산 과목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거 예산을 따지면 특히나 저 중에는 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도 반드시 나중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틀이 좀 만들어져 있다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이게 얼마나 이제 제대로 자리 잡고 활성화시키는 거는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그 2년 동안 보면 상당히 개쪽에서 많이 신경 쓰던 거는 연착륙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이 워낙 엄격해서 바로 위반하면 바로 박태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는 그 2년 동안에는 단순한 절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회송 공고 위주로 강압적인 교육 형태로 준수해 주도록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분야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언어를 좀 틀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매 대응 공조체에 관련해서는 이런 여러 부처들이 함께 모여서 합동대응단 조성해서 사전 예방 관제, 그다음에 치매 사고 조사, 사고 기술 지원 이런 체계를 들어가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접근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주인번호만큼은 바로 잡자는 기조하에 주인번호는 법에 근거 없으면 수집하지 못하도록 법정주의가 되겠죠. 이 부분은 상당히 그동안에 조금 변화 중에 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이제 좀 한계나 반성할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사실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인데 기존에 워낙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신고법이 기존에 아주 강하게 또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다 보니까 사실상 좀 평가를 해보면 개인정보법 일반법으로서의 의미는 다소 퇴색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지고 또 사실 일선에서는 특히나 증명사업자들이라든지 통신판매학 같은 부가통신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망법 간의 중보, 혼란 이런 부분들이 문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필요한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시듯이 이제 민간 사업자 간의 보호 수준이 상당히 분야별 업종으로 취약을 해서 문제이고요. 이게 사실은 물론 개인정보 보유 규모나 특성, 처리 과정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긴 하지만 이 개인정보가 상당히 마음을 타고 다니고 또 유출이라든 침해, 오남용 현상들은 상당히 몇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분야가 좀 미약하다는 것은 전반적인 취약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서로 같이 공동적으로 하느냐 이 부분을 수정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한 건의 개인정보를 받아도 법이 적용을 받다 보니까 특히 소상공인들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들이 미흡한 것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규제 필요도가 상당히 많이 생겨나는 것도 위험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실제 우리 법의 여러 가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